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 여부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그 조국 장관이 그 사퇴를 입장을 밝히는 시점에 5차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당시에 상당히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런 가운데 오늘 정경심 교수 변호인이 정 교수가 뇌종양 그다음에 뇌경색을 앓고 있다고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아마 그 진단을 받은 게 며칠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어떤 심한 두통, 영국 유학 시절에 어떤 이제 큰 부상으로 그 후유증으로 인한 심한 두통 이 정도를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뇌종양과 뇌경색이라고는 병원 어떤 그 진단이니까 나온 게 며칠 되지를 않는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로까지 이제 그 병세가 심한 상황이냐, 요거를 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건 여기서 알 수가 없는 문제고, 특히나 저희가 이 자리에서는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검찰에 5번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그런 어떤 병세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까지 이제 고려를 하면서 지금 다시 또 어제 이제 그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조사를 받고 이제 펑펑 울고 바로 이제 그 열람도 하지 않고 이제 그 조사가 중단이 되고 갔고 바로 병원으로 갔던 걸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건강 상태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아마 이제 그 검찰에 다시 어떤 조사가 재개되는지 여부는 그때 가서 이야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당초에 이러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을 때 검찰을 나서서 집 방배동 자택이 아닌 병원으로 이동했다는 이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병세가 어느 정도 심하길래라는 이제 그 뭐 예상도 있었는데 전망 분석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밝혀진 거예요. 저는 물론 이제 병세가 심각하고 그 정말 위중한 상태라면 그 검찰도 그 수사에도 다 인간미를 발휘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인권을 이제 좋게 얘기하면 인권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자칫 그 이제 비판적 입장에서 보는 분들 그 견해를 좀 대변을 하면 피해자,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형평성 문제인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은 지난 그 이른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2대 입시 비리 불거졌을 때 당시 김경수 그 저 교수가 유방암 진짜 그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아갖고 머리가 다 탈모된 상태에서 그 털모자 쓰고 나와서 청문회 다 참석했고 그다음에 구속영장 심사도 받고 구속까지 되고 그런 상황과 같이 비교해 본다면 형평성 문제가 앞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확히 여기서 얘기해야 될 것은 과연 진짜 그 이런 그 진단을 받았나 펑펑 울었다는 뭐 저는 감성적 어필이 가능한 거라고 보는데 또 당연히 그러리라고 보고 그러나 이를테면 지금 뇌종양, 뇌경색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그 상태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뭐 진단서를 진짜 첨부해서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검찰과 뭐 이 수사나 그다음에 뭐 구속영장 청구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변호인을 통해 상의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런 얘기를 꼭 흘렸어야 했나 하는 것은 썩 그렇게 그 이제 비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병세에 관련해서는 정말 좀 조심해서 말을 했으면 좋겠고 피해자 코스프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병세를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예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예단하자는 건 아니고 다만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효연을 얘기죠. 조심하자는 얘기고요. 형평성 말씀을 하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는 상태죠. 병명이 50개는 아닙니까? 석 달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받고 아무튼 저는 그러니까 딱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어떤 그 시사에서 논의를 하는데도 사람의 어떤 병세나 질병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발언을 자제하고 어떤 추측도 하지 않는 게 저는 원칙이고 도리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여기서 얘기를 끊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 제가 볼 때는 이전 수석도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김건 의도가 아니었다는 건 맞. 아니요, 제가 처음부터 저 전제를 했잖아요. 진짜로 병세가 위중한 것이라면 그건 당연히 그 고려 사항이 맞습니다. 돼야 하는데 김 말하자면 지금 확정된 게 없잖아요. 조국 장관 사퇴로 이제 검찰에 좀 부담은 좀 덜어졌다고 봐요.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정경심 교수의 신병 처리,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하느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선택지가 좀 넓어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강 문제도 나오고요. 또 조국 장관 사퇴한 마당이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걸 지금 사실은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마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한 것처럼 보이고 또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돼도 정치적 수사한 것처럼 보이고 만약에 영장을 청구를 아예 안 해버리면 또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거 압력받아서 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범죄 혐의에 관련해서 검찰은 영장을 청구해도 문제고 청구 안 해도 문제고 굉장히 딜레마적인 요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선택 폭을 넓혀서 좀 유연성 있게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전에 뭐 유학 도중에 다친 부분이랄지 어릴 때 시신경이 손상당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새로 나온 것은 결국 뇌경색이나 뇌종양 그런 병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검찰에서는 아무리 혐의가 있고 입증에 자신 있다 하더라도 영장 청구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요인으로서.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사의 어떤 장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정치권에서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좀 천천히 가도 그렇게 공격받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여러 가지 조사를 할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정경심 교수가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또 여러 번 부르는데 그 불러서도 건강이 안 좋으면 짧게 조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조국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제가 볼 때는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조국 전 장관이죠.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소환해서 조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부담이 없다. 그러면 이제 검찰은 이제 어떤 정치권에 어떤 휘둘린다랄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조국 전 장관의 사퇴하기 전처럼 치킨 게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수사에 대해서 이제 정도의 길을 걸어야 하는 거죠. 네, 최 교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건강 문제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그런 증세가 없는데도 그런 말을 하거나 변호사가 그랬을 일은 거의 없다고 저는 봐요. 지금의 이 상황에서 이게 무슨 모든 국민이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검찰이 만약 또는 언론들이 보수 언론들이 이 분야를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혹시 없는 병을 있다고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진실성은 믿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고려 사항 중에 지금 김광수 변호사 말씀하신 법적으로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구속이 어렵다고 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도 되는 거잖아요. 꼭 구속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그 사항은 앞으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거냐고 저는 보고 검찰도 사실은 구속장 청구할 거냐 말 거냐에 고민이 많다고 저는 봐요. 5번이나 불렀는데 물론 시간이 좀 다른 상황보다 짧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5번이나 불러 조사를 했는데도 아직 구속장 청구에 대해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검찰의 고심이 그만큼 깊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6번째 불러서 더 부르기는 또 부담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음 주 중에는 어떤 형태로든 구속장 청구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야 될 텐데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증거가 확보되고 정말 범죄 소명이 어느 정도 됐는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 구속영장 청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냐 안 하느냐도 사실은 검찰이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최근